평생 야생동물을 연구해온 한 과학자가 70이 가까운 나이에 첫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미국 남부의 노스캐롤라이나주 아우터뱅크스의 해안 습지를 배경으로 한 소녀의 성장 이야기가 출판계에 불러올 어마어마한 파장을 이때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헬로우 선샤인 북클럽 운영자인 할리우드 스타 리즈 위더스푼이 이 책을 발굴해 북클럽 추천작으로 소개하자 가제가 노래하는 곳은 단번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순위 9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뜻밖의 행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보통 무명 작가의 데뷔작은 운 좋게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더라도 하위권에서 몇 주 머물다 소리 없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가제가 노래하는 곳은 입소문을 타고 계속 무섭게 순위가 뛰어올랐고 아마존의 독자 리뷰수가 1만 2천 개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별점 5점을 유지했습니다. 출판계 관계자들의 예상을 뒤엎고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리스트와 아마존 판매 순위에서 결국 1위를 차지한 가제가 노래하는 곳은 치열한 봄철 신간 경쟁을 뚫고 무려 30주 넘게 1위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2019년 3월 4일 작가 델리아 오원스는 웹사이트를 통해 100만 부 판매로 밀리언셀러에 등극했음을 알렸습니다.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망라하면 이제는 250만 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소설이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아프리카를 여행하며 야생동물을 벗삼아 평생을 떠돌며 살아온 작가의 특이한 경험, 가볍지 않게 인간성을 바라보는 융합 학문적 시각, 성장소설과 오해와 엇갈림으로 점철된 러브스토리, 사인 미스터리, 법정 스릴러라는 대중소설 형식들의 유려한 황금 배합이 정신없이 책장을 넘기게 만드는 흡입력, 신비로운 배경과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인물 하나하나 짚어보면 깜짝 히트작이라 부르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장점이 많은 책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선사하는 클래식한 읽는 재미야말로 가장 특별합니다. 아무 잔재주도 부리지 않고 고전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수년한 이야기에 힘이 주는 충만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소설은 강력한 페이지 터너에 머물지 않고 시의 적절한 화두들을 예리하게 던집니다. 여성의 독립, 계급과 인종, 자연과 인간의 관계, 진화론적으로 바라보는 인간의 본성, 과학과 시, 그리고 외로움. 작가 델리아 오원스는 가제가 노래하는 곳이 외로움에 대한 책이라고 단언했고 처음부터 고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카야가 느끼는 쓰라린 외로움의 정서는 현대의 독자들에게 굉장한 호소력을 갖습니다. 습지 판잣집에서 혼자 살아남으려 분투하지 않더라도 이 시대의 우리는 각자 빌딩숲이란 정글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며 하루하루 외롭습니다. 타인을 믿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기란 어렵고도 무서운 일입니다. 카야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다 버림받고 또 사랑을 주었다 배반당하며 대자연의 동물처럼 혼자 서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비로소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법을 깨우칩니다. 다만 주목해야 할 것은 주인공의 외로움을 다루는 작가의 시선입니다. 델리아 오원스는 외로움이 인간 본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인간은 외로워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문제가 됩니다.
고립은 사회적, 정치적 불안의 소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설의 진짜 주인공인 습지가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올리언스에는 2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잠시 일발한 미국 남부 습지의 풍광이 비현실적으로 나른하고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대한 참나무와 바오밥 나무가 들이운 그늘, 나뭇가지마다 유령 머리카락처럼 걸려 바람에 흔들리는 새하얀 이끼류인 스페니시 모스, 밟으면 물이 흥건히 배어나오는 무른 흙, 드넓은 늪과 못에 떠다니는 푸른 물풀, 억새와 부들, 축축 늘어져 땅을 파고드는 나무 뿌리들, 한 번 보면 평생 잊을 수 없는 기묘한 풍광이었습니다. 습지는 숲에서 호수와 늪을 지나 갯벌과 바다로 이어지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고 섞이는 광대한 생태계로 생물 다양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으스스한 야생성과 마술적인 매혹을 한 몸에 지닌 카야는 완벽한 습지 생물입니다. 나는 트랜스라는 접두사를 좋아합니다. 횡단하고 조월하고 교환하는 융합의 움직임을 소환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좋은 소설은 3가지 트랜스의 행위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동과 몰입, 변신, 우리를 다른 세계로 데려가주고 낯선 세계에 홀린 듯 몰입하게 해주고 처음 책을 펼칠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마지막 책장을 넘기게 만듭니다. 그런 점에서 가제가 노래하는 곳은 우리를 노스캐롤라이나의 스본으로 훌쩍 데리고 가서 그곳 사람들과 풍경에 몰두하게 만들고 여정이 끝나면 처음 책장을 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더 멀고 깊은 자리에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선과 악이 없는 늪지에서 배운 생존법, 가제가 노래하는 곳 장편소설 옹기니에 들어가는 말 낭독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